안녕하세요. 충주고등학교 내가 사랑한 과학자 발표회에 리처드 파인만으로 발표하게 된 1학년 1반 3번 김규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호기심이 자라나는 유년 시절의 파인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성인이 된 이후 물리학자의 길을 걸은 파인만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세 번째, 파인만은 모든 것을 배우는 전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로부터 배울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제 대표적인 양자역학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원자폭탄 개발에도 참여했고, 그의 과학적 업적에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받았고, 칠린조 사고진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업적으로 파인만 도표를 고안했고, 경로적분을 제안했으며 또 기타 양자전기 역학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로 유년 시절 파인만입니다. 파인만은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숲길을 걷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는 교육은 잘 못 받았지만 그래도 과학, 호기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들 파인만도 과학자가 되고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인만은 현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탐구하려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항상 호기심이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했는데, 저는 이 파인만의 사례를 통해서 호기심은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기질이라고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2살 파인만은 이제 그 왕성한 호기심으로 화학실에서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고 라디오도 수리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탐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파인만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해가는 것의 의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수학, 물리, 화학에 큰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의 문제풀이에 자신만의 풀이로 풀어가는 것을 큰 재미를 느끼고 순수 수학에 매료됩니다. 파인만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종교의 모습에 그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어린 시절 집시와의 이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종교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믿어왔던 유대교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댄스 파티에서 만난 알린과 사귀게 되고, 사교적이고 예술적인 파인만과 반대 성향을 지니는 알린으로부터 그가 없었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물리학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원래 MIT의 순수수학에 매료돼서 순수수학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학에 관심이 있었지, 딱딱하게 종이로 연구해 나가는 수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수학과 달리 실용성도 어느 정도 있고 자신이 재미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물리학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고 싶었던 파인만은 교과서와 교과 과정이 없는 양자역학을 논문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남을 알아본 교수가 이제 파인만을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유했고, 파인만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파인만은 나치가 먼저 이 무서운 무기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사명감으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완료된 후 2주 후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파인만은 죄책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파인만은 과학자는 세상에 이로운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면서 이를 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브라질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인데, 아주 위의 말을 잘 담아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배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특히 과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함축적으로 담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야든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류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던 혹은 어떤 책에서 무엇을 읽던 그저 외우고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특히 과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듣고 배운 이론을 실제로 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또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파인만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공헌을 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잘 드러내어 주고, 리처드 파인만이 학문을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고 외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탐구하면서 알아나가는 그 과정이 라는 것을 잘 담아놓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인만을 이제 여러 대학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환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데려오려고 하지만, 파인만은 오히려 그런 조건, 부, 명예 등이 자유로운 자신의 탐구 활동을 방해하고 옥죄올 것이라 생각해서 모두 거절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탐구하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접시의 회전 운동을 재미로 계속 연구하고, 이와 연결된 전기역학 분화 연구로 이어나가서 나중에는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파인만은 정말 물리학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배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고털이 기술도 이제 열심히 익혔기도 했고, 또 브라질에 가서는 봉고도 배웠고, 자신이 미술적인 면에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에 이제 학회 컨퍼런스에 참가할 때에는 딱딱하고 서구적인 그런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자 했던 일본 본연의 모습을 위해서 일본식 호텔에 가서 일부러 머무는 등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배울 점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려는 자세, 그리고 가만히 있기보다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려는 자세,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나다운 삶을 위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5가지 자세를 그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노력, 자세를 통해서 저는 전인 파인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파인만을 통해서 1%의 영감은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99%의 노력으로 그 1%의 영감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파인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무런 천재성이 없는 나와 비슷한 인간이었고 공통점이 꽤 많았습니다. 갖추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종교가 설명되지 않아서 부정한다는 것, 뭐 그런 점들이 많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일반 사람도 파인만처럼 천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천재가 되는 것은 타고나게 특출나서가 아니라 호기심도 이제 후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기질이므로 1%의 영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진 1%의 영감을 노력으로 개발해 나가고 발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파인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에 매료가 되었는데, 수학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리처드 파인만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